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 이 주인분들이 그냥 세금 더 올라도 되니까 좀 조정을 해달라라고 많은 민원 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공시가격 126%. 예, 아마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부동산, 특히나 이제 주택 시장에 지금 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공시가격 126% 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니 다 알 거예요. 예, 그래서 빌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시장이 과연 정상화될 것인가?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시장에서는요, 크게 보면 매매 가격과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있거든요. 자, 매매 가격은 어떤 거냐?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로 변하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미리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매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도 상승을 합니다. 왜? 현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 이런 동조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가 뭐 경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한 전세 가격도 우리가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시가격 126%라는 룰이요, 전세 가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장을 엄청나게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냐? 먼저 전세 보증보험 요건이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율 비율 100%.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 기준 150%였거든요. 예, 150%였는데 이게 이제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4월 말까지 해서 공시가격 비율을 10% 낮추고, 예,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 기준은 140%였는데 갑자기 5월 1일부터 요 비율을 더 낮춘 거예요. 5월 1일부터 공시가격 140%, 전세가율 90% 하니까 이거 곱하면 공시가격 126%에 안에 들어와야 세입자도 전세 보증보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전세 사기 여파가 상당히 큰 가운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 보증보험을 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126%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전세 가격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공시가격에 맞춰서 전세가가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책들은 누군가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자,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낮아지면 지금 임대인들은 손해보는 거죠. 왜 손해봐요? 임대인들은 전세 금액이 내려갔기 때문에 목돈을 빼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자들한테. 자, 그러면 과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낮췄는데 세입자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과연 혜택이 있느냐? 있을까요? 혜택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거죠. 내가 2억짜리 임대를 주고는 임대인이에요. 근데 공시가격 떨어지면서 1억 5천까지 임대보증을 낮춰야 돼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월세로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차 보증금은 낮아졌지만 보증금이 낮아진 것만큼 월세로 세입자 부담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예,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데, 자, 우리가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5.5%.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전세자금 대출을 빌렸으면 뭐 3.8에서 4.2%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해서 전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내가 이자 비용이 훨씬 싼 거예요, 월세보다. 왜?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들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주거에 대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거의 지금 2년 사이에요, 지금 서울의 원룸주택이요, 월세가 얼마나 올랐냐면 평균적으로 17%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공시가격 126% 룰이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임대인은 당연히 혜택이 없죠. 예, 세입자들도 혜택을 못 보는, 누구한테도 이익이 안 되는, 그래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공시가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세 반영됩니까? 시세 반영 안 돼요. 특히나 현장에 나가보시면 더 입지 좋고 더 좋은 빌라가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세 반영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시세 반영도 못하는 공시가격에 갖다가 전세 가격을 정해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올해 24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은요 3.25%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의 빌라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공시가격이 반영이 돼서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매매가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없잖아요. 그렇죠? 빌라를 공급하는, 신축 빌라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거래량도 없어서 거래도 안 되는데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공급 안 하겠죠? 자, 그러면 거래가 없으니까는 빌라 공급도 없고, 빌라 공급이 없으니까 어때요? 일반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가기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주거사다리가 공급이 안 되면서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 못한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설익은 정부 정책이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건 괜찮죠. 나라에서 주택을 공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전세가 정해줘요. 이건 괜찮습니다. 왜? 공급자가 정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민간에서 공급을 하고 전세가는 나라에서 정해줘요. 말이 안 되는 구조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요 1년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53주인가 1년 연속 상승을 했어요. 왜?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 전세 시장 쏠림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있으면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겁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쯤에 나올 것 같아요.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올 전세 안정화 대책에는 어떤 데에 초점이 있냐면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완화시켜주는데 아마 중점을 줄 겁니다. 문제가 많은 공시가격 126% 빌라 보증 제도에 대해서 좀 손질이 될 거고요.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이제 감정평가를 다시 좀 재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은 그대로 가되 감정평가를 좀 재도입하겠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들이 이 감정평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평가 업체에서 돈을 더 받는 거예요. 돈을 더 받고 시세보다 높게 감정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전세가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허그에서 감정평가 회사는 이제 그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정을. 예,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업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감정평가 회사를 좀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아마 이 전세 안정화 대책에 나올 겁니다. 같이 포함돼서. 예,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그러면 지금 미운 오리세기가 된 빌라가 언제쯤 정상화가 될 거냐. 전세보증보험 손질 이후에는 시장 정상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원래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증보험도 줄 수 있으니까 전세금액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전세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어때요? 시장도 거래가 되면서 지금 시장이 정상화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전세 안정화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 감정평가가 재도입이 되는 시점부터 아마 시장이 서서히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지역 쪽으로는 우리가 전세 사기가 하나도 없었던,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컸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북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마용성 같은 지역이 가격 상승 여력이 상당히 아마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강남 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빨랐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강남권이라던가 우리가 또 개발 호재들이 많은 마용성 이쪽에 지금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투자 지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지역에 노후도가 높아서 개발 압력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지금 뭐냐?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보유만 해도 가격이 오르는 보유에 대한 가치와 그다음에 개발 압력까지 있으면 개발에 대한 가치가 더해지면서 시세 차익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시가격 126% 인정 비율이 어떻게 바뀔 건지, 감정평 어떻게 보증보험을 손질을 할 건지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요. 정책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둔촌중공 분양했을 때 그때 분양가 33평 기준 13억밖에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강북이 분양가가 13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제 정상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이 팽배할 때 그때 움직여야
나는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크게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 시장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런 시장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마포라던가 용산 같은, 예, 뭐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서 뭐 마용성 하면 예, 가장 핵심 지역이죠. 요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현장에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나가는데요. 뭐 많으면 한 2번 정도. 이제 현장을 제가 한번 나가보면요. 정말로 사실 싼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싸고요. 그 다음에 와, 이 정도면은 저라도 지금 매입을 하고 싶은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만큼 현재 지금 싼 물건들이 시장에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물건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뭐 용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용산도 뭐 3억 이하 투자가 없잖아요. 뭐 3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마용성 같은 지역들도 뭐 1억 전후로 예,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예, 지역적인 이제 분석까지 제가 현장에서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